예, 아메이 인사이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메이 인사이트라는 건 뭐냐면 제가 오랫동안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제가 아메이 밖에서 또 아메이 사업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숨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보통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아메이에 숨어 있는 굉장한 가치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분석도 하고 스터디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과 나누는 코너가 아메이 인사이트고요.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될 내용입니다. 그걸 조금 일찍 알게 된 거죠. 만약에 한 2, 30년 전에 그 아이폰이 2007년도에 미국에 처음 나왔고 우리나라에 2009년도에 나왔거든요. 2000년대 초반 아니면 90년대 후반에 아이폰을 가지고 누가 이렇게 쓰고 있고 설명을 해주면 아무도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야, 무슨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써. 그러니까 결국 어렵다는 건 뭐냐? 조금 앞서 있다는 거. 근데 시간 개념이 들어가면 쉬워집니다. 예. 그래서 The Evolution of Digital Finance라고 지금 여러분 AI 기술도 엄청 빨리 변하고 있지만 금융 쪽도 엄청 변하고 있거든요. 파이낸스 쪽도. 여러분 지니어스 법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니어스 액트. 이게 이제 지난달 7월 17일 날 미국에서 통과된 법안이에요. 트럼프가 사인했고 뭐 이게 동전들 막 떨어지죠. 이 지니어스 법안이라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을 합법화 시키겠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권 안에 시키겠다는 법안입니다. 아마 이것도 굉장히 낯설 거예요. 코인도 잘 모르겠고 스테이블 코인도 잘 모르겠다. 예. 여기 보시면 이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조건, 준비금 정리 의무, 자금 세탁 방해 규정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조금 비공식적으로 거래되던 이런 코인의 세계를 법제화, 시스템화에 넣겠다는 건데, 이거 뭐야? 이 조금 나이가 있거나 정보 없으신 분들은 코인에 대해서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영끌 코인 투자가 불러온 비극. 아시죠?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테라라는 걸로 뭐, 지금 막 쫓겨다니다가 미국에서 이렇게 됐다. 그리고 끊이지 않는 코인 사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인이라는 의미는 약간 파지티브한 것보단 네거티브한 게 많았던 건데 이 코인이라는 것은 뭐 일단 뭐 이상한 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이죠. 이게 뭐 블록체인하고 뭐 암호화폐라고 하기도 여러 가지인데 제가 오늘 기술적인 얘기는 안 할 거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란 뭐냐면 아마 여기 비트코인 투자하신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코인을 사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냥 쉽게 말해서 현금을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예요.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나 금, 채권 같이 실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 1USDC라고 이거 서클에서 발행한 그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거 1코인을 살려면 내가 코인 거래소에 1달러를 내야 돼요. 1달러 내고 1코인을 사는 거예요. 그냥 1코인이 1달러 사는 거예요. 그럼 이럴 수 있죠. 아니 그냥 이때까지 현금 쓰고 잘 살았는데 뭐 복잡하게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써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화폐의 기능을 한번 생각해 보면 화폐의 기능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화폐의 기본적인 세 가지 기능은 교환의 기능, 가치 저장의 기능, 가치의 척도의 기능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교환의 매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상품이나 서비스 할 때 뭔가를 내야 되잖아요. 낼 때 여러분이 이제 카드 쓰시지만 사실 그 카드가 이제 현금 미리 일단 결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시장에서 뭘 사려면 뭘 줘야 되잖아요, 그냥. 내가 붕어빵 하나 먹으려면 아줌마 옆에서 20분간 같이 붕어빵을 뒤집을게요. 그럼 붕어빵 아줌마가 이 붕어빵을 주겠냐고. 야, 돈 달라고 그러지. 내 노동력으로 붕어빵을 살 수가 없어요. 시장에서는. 나의 노동력은 어떤 직장이나 자영업으로 해서 돈을 번 다음에 그걸 이제 시장에 유통시키는 거죠. 그래서 화폐라는 것은 무엇을 살 때 교환에 매겨야 된다. 그리고 가치의 저장 수단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오늘 내가 돈을 벌었어요. 이 돈이 내일 되면 달라져. 이 남미 같은 데는 그렇거든요. 뭐 아르헨티나나 이런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크라이스 위기가 온 나라는 오늘 이 돈의 가치가 내일 되면 엄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유도 있었잖아요. 물건을 사러 갔는데 금액이 안 맞는 거예요. 물건을
사러 가는데 내가 100원을 준비했는데 야 물가가 올랐어. 갔다 오는 동안 그 돈을 가지러 가는 동안 또 올란 거야. 그래서 또 가지러 가는데 그동안 또 올란 거야. 그래서 그 물건을 살 수 없었다는 비유도 있듯이 가치가 일정적으로 유지돼야지 그 화폐가 제대로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가치의 척도. 이건 뭐냐면 뭘 사려면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물건 살 때 우리 쿠팡 같은 데도 여러분 최저가 비교하고 사잖아요. 똑같은 제품도 조금 싸기 위해서. 그리고 그래야지 뭐가 비싸고 뭐가 싼 게 하는 거니. 그것도 화폐 기능이 하는 거거든요. 가치를 비교한다는 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비트코인도 코인이니까 코인 돈 코인 하면 이제 영어로 동전이니까 코인 돈이니까 이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비트코인은 이런 화폐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교환이 어려워요. 이 비트코인을 이 전송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디지털 작업이 있어져요. 이게 디지털 장부라는 건데 뭐 잘 모르셔도 돼요. 하여튼 속도가 느리고 수수료도 비싸고 쉽지 않아요. 그리고 변동성이 큽니다. 여러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 달라지거든요.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비트코인이 뭐 급상승했다. 비트코인이 뭐 급하락했다. 그래서 이 코인은 화폐로 쓸 수 없어. 코인이지만 세 번째는 가격 비교가 어려워요. 오늘의 1코인이 내일의 1코인하고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10년 전에 돌아가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10년 전에 돌아가면 우린 다 비트코인을 사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오를 줄 몰랐으니까. 뭐 앞으로도 예상이 안 되죠, 이거는. 그러니까 화폐로 쓰기는 못하는 거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거는 이름이 코인이라 얘가 비트코인과 조금 비스무리하게 보일 수 있지만 좀 다른 거예요. 이거는 화폐의 기능을 굉장히 극도로 업그레이드한 디지털 화폐. 이건 교환하기 되게 쉬워요. 디지털 화폐라서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애들 우리 자유 학비를 미국에 송금하려고 그러면 은행을 직접 가서 뭘 써야 돼요. 그래서 스위프트 코드라는 걸 써가지고 보내면 자유야 돈 받았니? 하면 나는 보냈는데 받을 수가 없어. 왜? 은행에서 환전을 통해서 안전하게 돼서 은행과 은행과 거래돼야 되거든요.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자유 계정이나 아니면 자유가 지정하는 학교의 계정이 있잖아요. 여기는 wallet, 지갑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쏘면 몇 초 만에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디지털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 있는 사이트를 인터넷에서 볼 수 있듯이 바로 거래야 된다. 그래서 교환하기 너무 쉬워요. 그리고 1 US 코인이 1 US 달러랑 같이 연동돼 있기 때문에 달러 가격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가치를 똑같이 쓰니까 변동성이 적어요. 그리고 가격 변동성이 적고 이게 블록체인 기반 굉장히 안전하거든요. 투명하고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할 수도 없어요. 그럼 계속 화폐 쓰지. 왜 이런 걸 만들었냐? 여러분 보세요. 지금 국내에서는 뭐 국내 제품 사는 데는 우리 카드 결제가 문제가 없지만 여러분이 해외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예를 들면 네덜란드에서 뭘 산다. 여러분 쉽게 살 수 있어요? 신용카드 함부로 긁을 수 있어요? 애매한 거예요. 국제 거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뭔가를 살려고 할 때도 환전을 해야 되고 카드가 또 안 되는 데는 거래가 막힌 데는 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뭐 정부에서 돈을 많이 찍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저장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화폐 가치를 극대화하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긴가민가 했는데 이것을 미국에서 법제화 시킨 거죠. 미국에서는 실제로 한 수천만 명이 이 코인 거래를 합니다. 코인베이스라는 어떤 플랫폼에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거. 아주 간단해요. 똑같이 신용카드처럼 쓰는 거야. 쓰는 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가 신한카드 쓰듯이 뭐 국민카드 쓰듯이 이 거래소 카드가 나오거든요. 이 카드를 그냥 쓰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는 디지털돼서 코인으로 결정되지만 나는 그냥 카드를 쓰는 거죠. 그리고 코인베이스라는 곳이 코인이 이제 교환되고 스테이블 코인이 교환되는 어떤 거래소 같은 건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해서 특별한 카드를 만들었어요. 이 블랙 카드. 이건 뭐냐? 쓰는 금액의 한 4%를 비트코인으로 적립시켜 주면 돼요. 내가 쓰면. 그러면 여러분은 비트코인이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 뭐 가져야 되나 생각하지만 비트코인을 뭐 엄청 조금 가지고 있거든요. 뭐 0.1코인부터 0.몇 코인까지 엄청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신용카드를 썼는데 비행기 마일리지 받듯이 코인을 받을 수 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하고 있다.
이게 이제 대략적인 스테이블 코인과 이런 흐름이고요. 그럼 이게 뭐가 관계가 있는 거야? 음. 제가 코인을 말씀드린 건 이 코인을 얘기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 웹 3.0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아마 웹 3.0 그러면 야 나는 1.0도 모르겠는데 언제 3.0이 됐어?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1.0은 뭐냐? 제가 고3 때 수능 공부할 때 제 친구가 밤새 뭐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연식이 되신 분인데 그때 게시판 같은 거 봤었어요. 그러니까 단순 검색, 그쵸? 단순한 채팅 같은 거, 온라인 채팅 이게 이제 1세대예요. 월드와이드 이게 리드 온리 그냥 읽을 수만 있는 거.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그냥 그 신문 보던 거를 온라인을 보는 것만 해도 굉장히 놀랬거든요. 야, 이런 것이 컴퓨터에 뜨다니. 신문도 막 보고, 뭐, 만화도 보고 하니까. 근데 이제 웹 2.0은 뭐냐? 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스타그램은 여러분 보지 않고 여러분이 글을 업로드 하죠. 뭐, 트위터, 지금 X로 바뀌었지만, 트위터 같은 것도 여러분 글을 올리죠. 유튜브 같은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영상 찍어서 올리죠. 참여가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근데 이제 2.0 뭐냐면 센트럴라이즈해서 이 모든 컨텐츠의 소유권이나 이 운영권이나 활용은 누가 하느냐? 인스타그램, 메타가 하고 유튜브, 구글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리고 열심히 올리는데 우리는 그냥 그 많이 올리는데 노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정보를 쓰고 그걸 활용하고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버는 건 이 큰 빅테크 회사들이죠. 근데 웹 3.0이 뭐냐면 딥 센트럴라이즈 어렵지 않습니다. 야, 내가 올리는데 노력했으니 나도 이 플랫폼 키우는데 도움됐으니까 나도 뭐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화폐 경제, 그냥 뭐 달러나 원 같은 거는 줄 수가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런 기관과 내가 연결이 안 돼 있어. 연결이. 근데 만약 그 기관과 내가 블록체인이라는 어떤 플랫폼으로 연결이 돼 있다면 뭘 하면 신호가 가겠죠. 너는 이걸 했구나. 그게 연결됐기 때문에 보상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웹 3.0이란 건 뭐냐? 이제 여러분이 이런 변화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정확히 지금 딱 피부로 안아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 뭐냐? 첫 번째는 탈중앙화. 어렵지 않습니다. 권력하고 자산. 그러니까 빅테크들, 뭐 메타나 그런 기업들이나 정부만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함께 키워보자 하는 거예요. 이게 탈중앙화 함께 키워보자. 소비자들도 함께 키워보자 하는 거고 두 번째 오너십 소유권 회복이란 뭐냐면 야 내가 만들었고 내 사진이고 내 영상이야. 그러면 내가 만든 건 내 걸로 좀 인정을 해줘 라는 거죠. 이거를 세 번째는 뭐냐면 참여 보상. 단순히 인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확장할 만큼 보상도 해줘. 이게 이제 웹 3.0이고 이것이 이제 여러분 뭐 블록체인도 나오고 NFT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거 다 아실 필요 없이 시대가 이제는 이 플랫폼을 참여하고 여기에 뭔가 기여한 사람들이도 같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이 변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이 웹 3.0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아미하고 뭔 관계인가 보세요. 쉽게 설명드려요. 웹 2.0 시대의 빵집이라고 그럽시다. 웹 2.0에서는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이 빵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요. 빵을 팔아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빵을 만들지만 판매나 홍보나 결제는 플랫폼이 만드는 거죠. 내가 뭔가를 만들어도 쿠팡 같은 데 팔고 내가 뭘 음식을 만들어도 치킨을 팔아도 사람들 배달의 민족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빵을 팔아서 번 돈 대부분은 배달의 민족 그런 플랫폼이 가져가요. 빵을 파는 사람들은 일부만 받고 그리고 빵집에 들어오는 손님의 데이터, 뭐 카드 정보, 집 정보, 여러분 쿠팡이 다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거. 집 주소부터 전화번호부터 여러분 아파트 집 사진까지 다 갖고 있잖아요. 그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웹 2.0 시대의 빵집의 구조예요. 내가 아무리 빵을 만들어도 내 빵을 먹는 사람의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은 배달의 민족이 다 갖고 있다. 쿠팡이 갖고 있다. 근데 웹 3.0 시대 빵집은 뭐냐? 빵집이 탈중앙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빵 만드는 사람이 직접 손님의 빵을 팔 수 있는 거예요. 직접. 내가 만들어서 아니 지금도 빵 만들어서 팔지 않나요? 비유죠. 지금도 팔지. 팔지. 근데 이게 약간 디지털라이즈 되면서 만약에 이분이 손님이 이제 현금이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디지털 화폐를 쓰면 그 거래 기록이 내 거래장에 남아요. 거래장에 남아. 그리고 손님과의 관계, 구매 이력 데이터들이 디지털로 돼서 남는다고. 지금은 여러분 자영업은 그게 남을 수가 없죠. 디지털 안 돼 있으니까. 그냥 돈을 내고 가면 누가 뭘 사 먹었는지 모르잖아요. 사실 이게 뭐냐면 이거 이전에 어떤 과정이냐면 멤버십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여러분 어떤 홈페이지를 이용하려고 요새는 무조건 로그인하고 회원가입해야 됩니다. 어떤 앱에 쇼핑하려고 그래도. 왜냐하면 로그인 한다는 건 회원가입 한다는 거고 회원가입하는 건 뭐냐면 그들의 플랫폼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니까.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멤버십이 돼야지만 이쪽으로 갈 수 있어요. 웹 3.0으로. 그래야지 내가 하는 활동이 기록되고 관계가 생기니까. 근데 웹 3.0 시대의 빵집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빵을 사도 토큰을 줘요. 내가 빵을 샀다. 그럼 토큰을 줘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소개했어. 야, 저 빵집 맛있더라.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빵을 사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도 사 먹었으니까 토큰을 주지만 내가 소개했던 토큰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이게 실제로 그런 거예요. 꼭 이게 제가 비유를 들었지만 웹 3.0 시대에 플랫폼 같은 게 있거든요. 내가 운동화를 신고 운동을 하면 운동량에 따라서 나한테 보상을 해줘요. 그 내가 누구 소개하면 그 사람이 운동화까지 보상을 해줘. 이런 플랫폼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토큰이라는 건 뭐냐? 웹 3.0 시대에 단순 그냥 소비자가 아니라 내가 옛날에 그냥 빵 먹고 끝났어. 근데 내가 삶과 동시에 토큰을 받기 때문에 나도 이 빵집 생태계에 뭔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토큰이 아주 작더라도. 그리고 내가 빵을 많이 먹을수록 그리고 내가 사람들을 많이 소개할수록 그 토큰들이 쌓여가지고 내 위치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물론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 같은 데서 보면 뭐 헤비 그 배달해서 시켜 먹는 분들이 있거든요. VIP들. 뭐 포인트는 좀 사이지만 배달의 민족이 어마어마 커지고 거기 창업자들이 뭐 IPO하고 회사 팔아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지만 나하고 상관없어요. 우리가 맨날 짜장면 시켜 먹고 치킨 시켜 먹고 뭐 떡볶이 시켜 먹어가지고 좀 굉장히 소수인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웹 3.0은 다른 컨셉이다. 어. 그래서 이런 개념이죠. 옛날엔 그냥 단순히 빵을 사 먹었다면 웹 3.0 시대의 빵집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빵을 사도 그 빵 안에 있는 토큰이 정주되고 내가 소개하고 소개 확장되면 빵집이 잘 되면 그 노력을 토큰으로 알 수 있다. 그래서 토큰에 따라 보상을 해준다. 라는 게 이제 앞으로 모든 플랫폼이 지향하는 바죠. 음. 그래야지 윈윈이 되는 거니까. 결국 기술이라는 것은 한쪽이 이득 보는 것이 아니라 점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이동하게 돼 있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옛날에는 방송국 PD가 힘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중앙 집중이죠. MBC, KBS, SBS. 그 PD, 그 황금 시대의 PD가 시청권이라는 그 시간대 황금 방송권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 막강 권력이었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유튜브로 많은 사람들이 올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가 힘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일반 보통 사람들이 인플루언서가 된 거예요. 유튜버가 된 거고. 이것도 하나의 웹 3.0으로 가는 하나의 큰 흐름으로 보시면 돼요. 옛날에는 특정 뭐 PD 시험 봐서 합격한 방송국 근무하신 분들이 힘을 가졌다면 지금은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다. 근데 뭐 지금은 뭐 파워 유튜버나 파워 유저 아니면 그런 큰 혜택을 못 보지만 이것들이 생활화 퍼지면 작은 노력으로도 보상받을 시대가 오고 있다 하는 게 포인트고요. 여러분이 많이 보시는 이 초이스 보시면 여기에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초이스를 보시면 여기 샴푸하고 치약이 있는데 여기 쪼매랗게 제품이 있고 PB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우리가 아메이를 소개하나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 개념을. 그냥 PB 쓰면 포인트 받는 건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아메이 모든 제품은 포인트 PB, 포인트가 있고요. 포인트 밸류라는 거고, BB는 비즈니스 볼륨인데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메이가 웹 3.0을 비교해 보면 이런 거예요. 아메이의 PB는 아까 말했던 웹 3.0 빵집의 토큰과 같은 개념이에요. 내가 아메이 제품만 구매하더라도 내 계정에, 내 회원번호의 계정에 PB가 쌓이죠. 그리고 내가 소개한 고객이 또 제품을 구매하면 그들도 그들 계정에 PB가 쌓이고 나의 PB하고 합산이 돼요, 이게. 그룹 PB라는 걸로. 그리고 PB는 일정 비율 맞춰서 현금으로 돌려줘요. 3%, 6%, 9%, 12%에서 20만 PB는 3%에서 일정 받잖아요. 현금화 된다고, 이것이.
그리고 내가 소개한 소비자 네트워크는 내가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메이라는 큰 유통 플랫폼은 공유의 개념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얘기가 사업하신 분들은 익숙하겠지만 일반 분들은 이거를 잘 몰라요. 그냥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뭐 많이 사야 되나? 그냥 우리가 뭐 오케이 팩시베리나 아니면 커피 많이 먹으면 그 쿠폰 그거하고 좀 다른 거예요, 이 개념은. 제가 좀 이따 그 뒤에 잠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아메이에서는 지속적으로 좋은 제품 만들고 내가 애용자에서 애용 네트워크를 키우면 지속적으로 PB가 쌓이고 그 나한테 지속적인 수입으로 돌아오는 구조인데 그래서 이게 판매 개념이 아니라 내가 소비해서 PB를 모으고 소개하면서 PB랑 토큰을 모으는 개념이에요, 이게. 제가 처음에 20대 때 시작했을 때 저는 뭐 세일즈에도 자신 없었고 뭐 판매 이런 거는 제가 뭐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걸 보니까, 이건 내가 바꿔 쓰기만 하고 각자가 바꿔 쓰기만 하면 뭔가 되네? 하는 개념을 제가 이해했던 거죠. 그래서 아메이 쇼핑몰, ABN 코리아, 쇼핑몰은 물건을 단순히 사고 파는 쇼핑몰이 아니라 일반 소비자도 주인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유통 플랫폼인데 왜 제가 여기서 웹 3.0을 가져왔냐 보면 웹 3.0은 굉장히 발전된 개념이거든요, 기술적으로. 근데 아메이가 미리 구현을 하고 있었다는 거, 이게. 그래서 웹 3.0은 가치와 소유권을 참여에 돌려준다. 이거 좀 이해되셨죠? 아, 옛날에는 중앙이 다 가졌는데 이제 참여자들 다 가지는 거구나. 아메이라는 거는 아메이 성공의 기회를 소비자와 공유한다는 컨셉이에요. 단순히 포인트를 줘서 락인 시켜서 더 쓰게 만드는 컨셉이 아니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커피숍 가면 뭐 쿠폰 찍어드릴까요? 저는 낮에 이제 샐러드 가게 하는데 포인트 적립이 있어요. 근데 포인트가 쌓이는데 일정 금액이 안 되면 못 써. 그래서 계속 적립해야 돼. 그럼 뭐, 딴데 가면 못 쓰잖아요, 그게. 그 매장에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포인트는. 그거는 그 마켓 제한적인 거죠. 근데 아메이의 PB는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 제품을 더 쓰기 위한 포인트가 아니라 그냥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웹 3.0의 철학인 탈중앙화는 아메이는 소비자 네트워크를 통해서 분산 유통, ABO가 ABO를 그 소개해서 쓰게 한다. 두 번째는 내가 쓴 매출이나 내가 소개해서 만든 매출 발생한 PB는 내 소이자 내 소득인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소비하고 네트워크 확장에 기여한 만큼 공정하게 현금을 보상받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메이 PB는 웹 3.0 생태계 토큰과 같은 거고 제품 소비라는 건 PB 최고라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읽은 책 중에 가정 속의 금맥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 굉장히 잘 적은 거예요. 진짜 집안에서 PB 같은 토큰을 채굴하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굉장한 컴퓨터 서버를 구입해서 비트코인 같은 걸 계속 채굴 합니다. 프로브 오브 퍼처스라고 이게 이 계속 돌리면 문제를 풀면 토큰을 보상받거든요. 그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고 일반 사람 하지도 못해요. 근데 간단하게 내가 제품이 들어있는 PB를 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아메 샘플 쓰는 건 PB 채굴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이 네트워크 성장, 내가 쓰고 내가 소개해서 쓰는 사람이 많아지면 PB 가치가 상승하죠. 3%, 6%, 9%, 12%내 보상 비율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PB가 BB로 돼서 물가 상승에 맞게끔 현금을 환전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메이 모델은 웹 3.0 같이 참여를 통한 가치 창출과 그 가치의 공정한 분배를 실현하는 가장 현실적인 시스템이에요. 제가 지금 웹 3.0을 말씀드려도 여러분이 지금 딱 와닿지 않는 게 이걸 쓰고 있는 게 없기 때문이죠. 웹 3.0을 여러분 소비하고 있는 게 없어. 이런 서비스를. 몇몇 소수가 뭐 다오라는 걸로 몇 개 하고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있지만 우리가 쿠팡이 없었을 때 앱을 통해서 쇼핑한다는 걸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다 그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도 이해가 될 거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집이 있습니다. 주방도 있고, 욕실도 있고, 세탁실, 침실도 있고, 거실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이제 PB를 채굴해 봐야죠. 어떻게? 내가 안에 있는 필요한 제품을 바꿨으면 PB가 채굴이 되는 거예요. 주방부터 한번 가볼까요? 주방에는 뭘 수 있죠? 주방에서 설거지 해야 되죠. 그러면 채굴되는 거죠. 그리고 뭐 비타민 같은 거 먹을 수 있고, 그렇죠. 음료도 먹을 수 있고, 간장 쌈장 된장 같은 것도 채굴할 수 있고. 욕실로 가볼게요. 치약도 채굴할 수 있죠. 칫솔도 쓰죠. 샴푸도 쓰죠. 여러분 바디로션도 쓰죠. 세탁실 가볼게요. 여러분 세제 쓰죠. 섬유유연제 쓰죠.
그리고 거실에도 채굴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공기청정기 둘 수 있죠. 25cm 라이드 쓸 수 있죠. 그다음에 뭐 발 마사지도 둘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침실에는 뭐 내가 쓰는 화장품 같은 것도 왕창 있을 수 있죠. 방마다 왕창 쓸 수 있죠. 오늘 다 이해 못하더라도 이 소리만 기억하세요. 이것들이 쌓이고 있다. 근데 이 PB가 모아져서 현금화된다. 우리가 제품을 보고 사람들의 마인드나 쇼핑 방식이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렇게 PB를 모아서 현금화시킨다는 생각을 못 해요. 근데 이게 우리 집만 아니라 우리 엄마 집, 이모 집, 친구 집이 다 모인다. 이 PB를 다 모으고 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이 그림을 보고 이 카달로 보면 또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죠. 아, 이 PB가 이게 모으는 거구나, 이게. 좋은 제품 만들 때 쓰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아메이는 이 트렌드에 맞게끔 하지? 당신이 참 그 맞게끔 말 맞춰 설명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보세요. 상품이 잘 나오기 위해서는 엔지니어링을 잘해야 돼. 엔지니어링이라는 거는 제품을 잘 만드는 거거든요. 제조가 잘 되려면 테크놀로지가 받쳐줘야 돼. 기술이. 기술이 잘 개발되기 위해서는 사이언스가 탄탄해야 돼요. 근데 사이언스가 탄탄하기 위해서는 철학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왜냐? 철학에서 질문이 나오고 아이디어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 철학이 잘 나오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메이 비즈니스를 굉장히 크게 보는 건 물론 제조 시설 뛰어나고 기술도 좋고 사이언스 좋고 하지만 이 철학과 믿음이 굉장히 큰 거죠. 제가 왜 아까 전에 아메이와 웹 3.0의 기술이 아니라 웹 3.0의 철학이랑 연결시켰냐면 기술은 개발이 돼요. 근데 웹 3.0이 가고자 하는 방향, 참여자에도 동등한 기회를 준다는 건 철학이기 때문에 이 아메이가 그걸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보시면 천동설과 지동설이 있습니다. 아메이는 새로운 컨셉인가? 새로운 컨셉 아니고요. 원래부터 있었죠. 원래부터. 천동설이 여러분 얼만큼 유지됐었는지 아십니까? 인류 역사상. 천동설은 1400년 동안 유지됐던 거예요. 1400년 동안. 그게 뭐냐? 태양이 지구를 돈다. 지구가 중심이야. 코페르니쿠스가 1543년도 아닌데 앞만 보더라도 태양은 그대로 있고 지구가 도는데 이게 뭐 엄청 비난받은 거예요. 불, 야 신성하지 못하게 이 교황이 있는 신성한 이 지구가 뭘 돌아? 태양이 도는 거지. 근데 결국은 지구가 도는 거였잖아요. 결국 원래부터 지구가 돌고 있었어요. 원래부터 지구는 돌고 있었다고. 여러분 아메이는요 66년부터 원래부터 PB를 주고 있었어요. 원래부터. 이게 뭐냐? 아메이가 웹 3.0을 따라간 게 아니라 웹 3.0 기술 트렌드가 아메이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메이는 원래부터 제품을 쓰는 소비자들 그리고 제품을 쓰고 알리는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주고 있었을 뿐입니다. 음. 제가 좋아하는 책이에요. 무지의 즐거움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저는 참 이 구절이 좋았는데 이해해도 좋고 이해하지 못해도 좋다. 나의 이해 여부가 세상의 본질과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를 성장시켰던 일들은 처음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되겠습니다. 또는 너무 와닿았어. 여러분이 오늘 말씀드린 이 세븐 코인이나 웹 3.0 이해해도 좋고 이해하지 못해도 좋아요. 여러분의 이해 여부가 세븐 코인과 웹 3.0과 안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를 성장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일은 처음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하는 아메이도 그건 잘 모른다고 생각해요. 근데 조금씩 웹 3.0이나 이런 기술들이 발달해 나가면서 아메이가 그런 줄 알고 듣고 있었구나 라는 거를 발견만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견을 도와드리고 아메이를 좀 더 깊게 해석하고 분석하는 것이 저희 알벤 인사이트라는 일이고요. 오늘은 디지털 라이프 사회가 굉장히 디지털되고 시대로 꼬이 시대고 기술이 변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아메이와 연결되어 있는지 오늘 기억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처럼 TV를 모으고 그 TV를 시스템화시켜서 여러분한테 교체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핵심 프로젝트 아메이 네, 할게요.